저번 주에는 풀코스 2시간 55분 34초를 뛰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중에는 3km씩 해서 하루에 3km씩 3일 뛰고 동촌 지부 화달에 가서 10km를 뛰려고 했는데 아이고 7km 밖에 못 뛰었습니다. 정신 상태가 하려고 했는 건 해야 되는데 3km 남겨두고 화달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했을 때 완주에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생각했으면 끝까지 뛰었을 텐데 좀 아쉬운 감이 들고 좌절감을 좀 느꼈습니다. 포기하는 게 아주 몸에서 적응을 해버릴까 싶어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오늘도 상당히 습합니다. 그래서 운동 효율이 떨어질 것 같은데 9월 10일 철원에 풀코스를 신청해놨고 9월 17일 안동에 풀코스 신청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실전 시합을 신청해놓고 출전합니다. 일단 서버서리를 목표로 출전해 보겠습니다. 철원 DMZ들은 내년에 보스톤 가려고 기록증을 하나 받으려고 가고 안동은 작년에 풀코스 뛰러 가서 40km에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서력전 하러 갑니다. 일단 두 대회의 목표는 서버설입니다. 예전 같으면 뭐 입상도 한 번씩 노려보고 하겠지만 지금 내 몸 상태나 이런 거 보면 특별히 이제 입상권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실전 시합을 신청해 뒀으니까 최소한 오늘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서버서리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또 변수가 있을 수 있고 만만하게 보면 풀코스는 개망합니다. 개망해. 그러니까 오늘도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실전을 생각하면서 호흡을 관리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한순간도 느슨해지지 않게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보니까 요것만 조금 고치면 되겠더라고. 전방은 35도를 주시하면서 자 호흡은 습습 호호. 자 습습 호호. 그렇지. 아베베가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트로피 다 먹은 거 아니야? 자 습습 이래야지 능방정도 안 걸리고 자 습습습 호호 습습. 달릴까? 서둘러야겠다. 하나 둘 셋에 뛰기. 하나 둘.
강촌마을 풀코스 2시간 57분 41초. 아이고,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몸이 상당히 무겁고 잘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싱글 정도 하면은 잘하겠다 싶었는데 뛰다 보니까 이제 몸이 좀 풀리고 하프를 1시간 29분 40초에 돌았는데 좀 집중해가지고 힘들더라도 한번 짜면 서버서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목표를 싱글에서 다시 서버서리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해서 뛰면서 결국은 서버서리를 달성했습니다. 2시간 57분 41초. 내심 저번 주에 2시간 55분보다 좀 당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실제로 몸이 그 정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주중에 뭐 3km씩 해서 뭐 한 3일 4일 뛰고 오늘 풀코스를 뛰니까 몸이 힘든 거에 거부 반응을 좀 일으킨 것 같습니다. 꾸준한 어떤 훈련이 돼줘야 뛸 때 집중력 있게 뛸 수 있고 힘든 거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처음에 몸이 무거워서 싱글을 목표로 3시간 5분 정도 잡았는데 그래도 뛰다 보니까 몸이 좀 풀리고 서버서리 가능성을 조금 보아서 목표를 다시 서버서리로 수정하고 집중해서 뛰어서 결국은 57분 41초. 세상살이가 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지만 지레 겁먹고 포기하고 열심히 안 하면 그 포기가 얼마나 후회로 돌아오는지를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느꼈습니다. 포기했을 때 그 기분은 조금 목표를 늦추더라도 완주했을 때보다 훨씬 기분이 안 좋으니까 포기했을 때의 후회를 안 하고 찝찝한 기분으로 있는 것보다는 목표를 수정하다 보면 또 몸이 좋아지면 또 업그레이드해서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하면 결과는 의외로 좋아집니다. 오늘도 뭐 싱글 목표로 갔는데 중간에 뛰다가 59분 목표로 뛰었고 59분 목표로 뛰었지만 다시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으로 뛰다 보니까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선방했는 것 같습니다. 오펜하이머 영화를 봤는데 오펜하이머가 양자 물리학 쪽에 상당히 재능이 있고 기본적으로 좀 천재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집도 좀 부유하게 자랐고 엄마가 너무 과잉보호로 키워서 좀 나약하게 머리는 좋고 천재지만 나약했습니다. 사회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뭐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해가 뭐 냉동실에 뭐 갇히기도 하고 뭐 그래도 냉동실에 갇혀도 그걸 꿋꿋이 참아내는 게 참 신기하고 그리고 오펜하이머는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실험 물리학자가 아니고
실험 물리학에 갔을 때 자기의 소질이 없다는 걸 느끼고 열등감을 사로잡혀 가지고 지도 교수까지 살해하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펜하이머의 운명은 그를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로 될 수 있게끔 독사과를 교수가 먹지 않아서 살인 미수나 살인자의 어떤 인생이 아니라 그 과정이 운 좋게 넘어가서 정신병원은 한번 갔다 왔지만 참 운이 좋았다고 보입니다. 사람은 운도 좋아야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어떤 끈을 잘 잡는 것도 하나의 좋은 인생살이의 팁 같습니다. 저도 지금껏 조금 이렇게 안 풀려왔는데 그나마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좀 나를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끈이란 게 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백보다는 뭔가 의지할 수 있고 믿음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기분 좋은 일 같습니다. 오펜하이머는 머리도 상당히 좋고 물리학을 잘 알면서도 노벨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면 그로버스라는 대령이 군사 쪽에 책임자고 물리학 쪽에는 오펜하이머가 책임자인데 둘이서 만나서 하는 이 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래 상복도 운이 있어야 됩니다. 오펜하이머는 능력이 있지만 노벨상을 받는 정도의 어떤 운이나 어떤 그런 쪽에 학문을 하지를 못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지만 노벨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로버스라는 군사 쪽의 책임자와 오펜하이머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로버스 대령이 오펜하이머에게 왜 노벨상을 받지 못했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오펜하이머는 그로버스 대령에게 왜 별을 달지 못했냐고 다시 되묻습니다. 그 두 사람이 한 명은 노벨상을 못 받고 한 명은 이제 별을 달지 못했다는 데서 어떤 비슷한 점이 있었지 않나. 그 농담이 참 영화를 보면서 농담인데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를 이렇게 위로하는 것 같기도 하고